실제로 최저임금 못 받는 청년들이 생기고 있고요. 저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어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는 병원이 쉴 때 본인의 휴가까지 차감되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본인은 이의 제기도 못하는 상황이 놓였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고, 결혼 패널트 얘기하면서 출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청년도 그 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가 문제라니까요. 네. 예산처 장관님한테 돈을 많이 빨리 준비만 되면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결론은 기후부 장관이 속도가 안 되는 것 같아. 돈 핑계 대는데 안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정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근데 아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은 것 같아요.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요약해서 간단하게. 네, 성평등 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게 될 이수진 의원입니다. 직전까지 보건복지원회 간사를 했었고, 또 대통령께서 국가 돌봄 책임제에 대해서 공약도 내셨고, 또 모두의 AI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또 환자부터 각자 필요로 하는 돌봄의 영역과 필요도가 다른데요. 사실 AI를 통해서 그 정말 절실한 그 돌봄에 대해서 누군가 돌봐야 누군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더 고도화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다양한 그 필요도에 따라서 정부가 대책과 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속속들이 틈새 돌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타겟팅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이 이제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되는 과정인데, 이 통합 돌봄도 아직까지는 그 시군구마다 굉장히 차이도 많고 수요에 비해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가 그 적용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는 노동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그 역할과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성평등 가족위원회 간사다 보니까 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성평등 기준이 잘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기준과 적용에 대해서 우리 과기부 장관님도 그렇고 모두의 AI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 안에 담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그런 멋진 이재명 정부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지막 전영기 의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원내수통 수석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입니다. 저도 그 청년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회 요인을 넓히는 데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내서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 디테일 문제는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어두운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청년 노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노동 현장에서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든 임금을 좀 작게 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지만 계약서 상의 문제로서,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한 3개 분류로 나눠서 최저임금도 안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포착됐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서로 인해서 실제로 최저임금 못 받는 청년들이 생기고 있고요. 저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어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는 병원이 쉴 때 본인의 휴가까지 차감되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본인은 이의 제기도 못하는 상황이 놓였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고, 결혼 패널트 얘기하면서 출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청년도 그 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년에 재계약을 좀 하고 싶은데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출산 휴가를 이야기했더니 한 60일가량 이후에는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근로기준법상 90일 이상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답변을 주십니까? 라고 하니, 그렇다면 내년에 재계약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직까지 이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는 굉장히 또 약자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과 AI와 함께 우리 국가 대도약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AI 시스템을 한 번에 만들 수 없다면 노동 정책과 관련된 AI 비서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동법을 몰라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굉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법과 관련해서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근로비주법상에 충족되는 요건인가? 라고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받을 수 있으면 현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조금 반영을 즉각 시켜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AI와 노동을 접목시키는 것들은 저희들이 AI를 통한 노동법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그런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AI에 문의를 하면은 바로 이 부분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당근마켓하고도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이제 2부 세션과 3세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진행해 주신 재정기획보좌관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책실장께서 모두다 기고인지 페이스북인지 잘 모르겠는데 써놓은 글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순방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해외 정상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작년 제가 취임했을 초기하고 지금 또 달라져 있어요. 우리 자체의 역량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연간 상장 회사들의 영업이익 수준이 한 200~300조 원 되면 잘 나오지 않았던가요? 전체 기업들의. 근데 지금은 한 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300조가 넘어가는, 어쩌면 뭐 수백조, 한 1000조를 잘 하면 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국민 총생산 규모가 되게 한 2,600억, 600조, 800조 이렇게 되는데 영업이익만 1000조를 바라보는 상황이 특정 회사들만 가지고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경기 순환의 한 구간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우리의 국제적인 평가 또는 우리가 가진 예를 들면 문화 역량이나 뭐 연구개발, 교육, 인적 자산, 하다못해 수출, 연구개발, 국방, 산업 역량, 또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민주주의 역량, 이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불가한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앞에 거대한 새로운 엄청난 변동이 기다리고 있죠. 이 변동이 기회일지 위기일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화 자체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기회의 측면과 위기의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 큰 격변의 시기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준비나 각오, 역량에 따라서 정말 좁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자칫 우리 스스로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죠.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뭐 근대화의 기회를 잘 살렸던 측면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다가 또 완전히 또 추락하는 경우도 있었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정치적 영향 같습니다. 그 사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국민들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위대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역량 같아요. 서로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정치인 또는 정치 집단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집단, 공동체하고 막 헐뜯고 누가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를 지내는 것을 넘어서 발목을 잡아 방해하고 이러는 사회, 이거는 정말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지만 우리 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준비되어 있죠. 언제나 정말 어느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합니다. 이 국민과 이제 현실, 행정 현실을 연결하는 정치의 영역은 매우 유동적인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어요. 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이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그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거죠. 지금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새로운 희망 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 다음에 이 자원,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잘 집행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뭐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오늘이 그 출발점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